보시면 오늘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시험이고요. 1등급 비율은 5.7%고 2등급 비율은 17.7%입니다. 3등급은 35%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편이었다고 보고,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절대평가인데 90점 이상이 5.7%면 어려운 시험이 맞습니다. 옛날에 1등급은 97점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난이도가 있었고, 그 다음 특히 이번에 빈칸 문제 33, 4번이 좀 특이한 논리로 출제가 돼서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21번부터 한번 같이 보자. 21번. 얘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 글 전체에서 딱 한 가지 얘기밖에 안 했거든.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는 게 좋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필자가. 거기서 특별히 바뀌는 건 없기 때문에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건 뭐 간단하게 보면 되는데, 오히려 여길 좀 잘 봤어야 돼요. 저기 봐봐. 이거 어차피 똑같잖아? 여기 보세요. 여기다 체크해봐, 여기. 요거 on a daily basis 요거 있죠. 이 문제에선 얘가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다른 문제에서는 이게 엄청 중요할 거야. 왜냐면 이게 어떤 로직으로 나오냐면, 일상적으로는 A이다. 그렇지만 B인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빠지는 논리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 다른 문제들을 보면. 근데 이번에는 일상적으로 어떤 기능적인 고정은 또는 어떤 선입견은 좋은 거다. 저주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딱 냄새가 나지 않아? 다른 경우에는 마이너스다라는 말이 나올 것 같은 냄새가 나잖아요. 하지만 그 말이 여긴 없었다. 여긴 없었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논리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뒤에 반대말 나올 거다. 다음 쭉 가보시면 계속 같은 말이에요. Attempt to consider all your options. 모든 선택지를 생각하려고 하지 마라. 어차피 읽어왔으니까 내용은 충분히 아실 건데, 이런 거야. 레스토랑 가서 알바생이 와가지고 이만한 유리병에 투명한 액체가 담겨있는 병을 나한테 딱 내려놓고 갔어. 그럼 이거 내가 굳이 여기서 이거 물이에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게 물이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마시면 된다. 이게 일종의 선입견이라는 거지. 근데 이게 일상에서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대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너의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투명한 액체가 물이에요? 혹시 술 아니에요?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거 오히려 피곤하기만 하다. 이런 얘기하고, 네 그렇게 하면 너는 아무것도 못할 거다. 그러니까 박스를 두드리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당연한 것에 의문 제기하지 마라.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죠? 문제 쉬웠지? 문제 쉬웠다. 하지만 저 논리는 알고 있어야 돼. 다른 문제에서 문제가 될 겁니다. 자, 22번은 5번이니까 넘어가시고요. 23번은 보시면 얘도 비교적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얘도. 개인들이 사실 개인으로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집단 속에서 개인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거 그대로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Inherent individuality, 어떠한 개별성에 내재하고 있는 사회적인 본성을 인지한다. 요 말 이외에는 다른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문장 하나만 잡아도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다. 특별히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24번 보자고. 얘는 좀 볼 필요가 있겠죠. 24번은 조금 어려웠으니까 좀 보자 이거는. 자, discovery that man's knowledge is not and never has been perfectly accurate. 인간의 지식이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 왔다라는 발견은 humbling and perhaps a calming effect upon the soul of modern man. 그러니까 뭐 좋은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어떤 영혼, 소울에 어떤 차분하게 하는 효과와 좀 겸손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 정도고. 19세기는 요게 the 19th century was the last. 이렇게 얘가 보여요. 이게 마지막이었어. To believe. 믿는 마지막이었어. that 이하를. The world could ever be perfectly known. 두 개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다. 모든 지식을 인간이 완벽하게 수용하는 건 불가능하다. 19세기까지는 가능했지만 19세기부터는 불가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우리 이제 인지한다. This is and always was impossible. 이제는 우리가 이게 불가능하고 불가능했다는 거를 알고 있다. 그럼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세기까지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인간이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배했다가 아니야.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9세기 넘어가서 근현대로 진입하면서부터 이거 불가능하다. 인간이 모든 걸 아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 입장이 바뀌었다. We know within limits. 우리는 한계 안에서 안다. Not absolutely. 절대적으로 알지 못한다. Even if the limits can usually be adjusted to satisfy our needs. 이 한계가 분명히 수정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한계 속에서 안다. 이 문장이 좀 특이했던 이유는 얘가 자동사예요. 이거 목적 없다? 목적 없잖아 이거. 우리는 안다. 뭘 아는지 얘기 안 해준 거야. 근데 괜찮아. 이거 쓸 수 있어. Curiosity from this level of new uncertainty, even greater goals emerge and appear to be attainable. 호기심은 from this new level of uncertainty, even greater goals, curiosity, 호기심이 아니고 더 큰 목표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획득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더 많은 걸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역설적인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세상을 정확한 정밀성으로 알 수는 없지만 we still can control it. 통제할 수는 있다. 우리의 어떤 내재적으로 불완전한 지식 또한 seems to work.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기존만큼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는 가장 높은 산이라 하면 에베레스트 얘기하는 거죠. 에베레스트의 정확한 높이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미터로 알 수 있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눈이 요만큼이라도 녹으면 1, 2cm가 낮아지는 거잖아. 그다음 눈이 조금 더 생기면 이게 조금 더 올라가는 거잖아. 특정 시점에서 에베레스트 산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사실은 특정 시점에서는 알 수 있지. 하지만 영구적인 높이를 알 수는 없잖아. 특정 시점에 GPS로 측정하면 당연히 알 수 있지. 근데 그게 우리의 어떤 확실한, 정밀한 지식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자, 하지만 우리는 continue to be certain that we can get to the top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다. 완벽하지 않아 지식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 완벽한 지식을 추구할 필요 없다. 그래서 답 1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식 또는 정상으로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29번으로 가볼게요. 29번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30번이 되게 헷갈렸다. 자, 일단 29번 보시면 일단 1번이 틀렸는데 1번 왜 틀렸는지 보면 수동태 동사 그 다음에 the rest are overlooked. 수동태 동사니까 뒤에 완문이죠. 일단 위치는 안 돼. 그럼 뭘로 바꿔야 돼? 내가 몇 가지 선택지를 줄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에 따르면 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완문이 오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후즈를 얘기한 이유가 어제 물어보니까 후즈라고 답한 놈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 안 된다? 근데 해석상으로는 performance showcase의 최선이 인지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후즈의 해석이 뭐뭐의잖아. 선행사의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거 해석상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괜찮을 것 같아. 그럼에도 후즈가 안 되는 이유는 사실 문법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후즈잖아? 요 후즈랑 여기 있는 더를 같이 쓰는 게 영어에서 허용이 안 됩니다. 한정사라는 말 들어봤죠? 이게 한정사여서 그래, 둘 다. 한정사는 하나밖에 못 쓰거든. 내가 예시를 보여줄게요. 이 예시 안 적어도 됩니다. 이렇게 형용사 같이 쓰는 건 문제 없지. 어랑 red 같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죠? 자, 여기다가 your 이라는 표현을 더하고 싶다고 생각해봐. 이거 그냥 들어갈 수 없지. 어색하잖아. your car 굉장히 어색하죠? your a car 이것도 굉장히 어색해. 이때는 얘를 삭제하고 얘를 이 자리에 넣어야 돼요. 이게 한정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런 소유격의 인칭 대명사와 관사는 모두 한정사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your를 쓰고 싶으면 어를 빼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whose를 쓰고 싶잖아. whose가 한정사거든. whose를 쓰고 싶잖아. 더를 빼야 돼. 더가 있기 때문에 whose는 안 되고 이거 where 또는 in 위치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뒤에 완문이기 때문에 위치가 안 된다라는 논리만 알아도 일단 수능 문제 푸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근데 내신에선 물어볼 수도 있잖아. 서술형 있을 때. 한정사는 하나밖에 못 쓴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틀렸습니다. 틀린 거 찾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보면 2번은 뭐 간단한 수일치 문제고 3번은 necessarily excellence. 요건 보면 provision of that type of feedback can be interpreted as shifting the emphasis to demonstrating superior performance, but not necessarily excellence. 요거는 shifting을 수식하고 있는 부사이기 때문에 얘는 전혀 문제가 없다. 괜찮고 요거 see as fostering a detrimental effect. 요거는 emphasis on superiority is what we typically see. what이 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as 그럼 전치사니까 이거 전치사의 목적어 동명사다. 이렇게 풀 수 있죠. 요것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자, 5번 보시면 저거 대동사잖아. 이거 R이냐 두냐 물어본 건데 이건 일반 동사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둘을 써야겠죠. 여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고 30번 보자. 30번이 어려워요. 어이구. 자, 30번이 어려웠던 이유는 일단 소재가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결국 문제 풀 때는 얘랑 얘가 반대말이어야 된다는 단서로 푸는 거예요. 두 개가 반대말이어야 돼. 둘 중에 하나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3번을 바꿔야 되냐 4번을 바꿔야 되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지. 그 문제풀이의 단서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가 이렇다. 따라서 얘가 아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일단 가보면 내가 하얀 곰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머릿속에 딱 뭐가 떠올라? 하얀 곰이 떠오르지. 이 얘기야. 이런 방법으로 thought suppression, 생각의 억제는 실제로 증가시킬 수 있다. 그 생각을 one wishes to suppress, 찍어 누리려고,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생각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 아니, 그렇잖아. 백곰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그 말 끝나자마자 바로 머릿속에 북극곰이 떠오른단 말이야. 이런 얘기예요. One common example of this is the people on a diet. 다이어트 하는 양반들이, 그리고 이 양반들은 음식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often begin to think much more about food. 음식에 대해 더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거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사례화시킨 거니까 당연히 괜찮을 거고, 이런 건 당연히 아이러니한 효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생각이 난다니까? 이게 아이러니잖아, 당연히. 그래서 문제가 없어. 자, 그리고 ironic effect는 caused by interplay of two related cognitive processes. 두 개의 인지 과정이 있다. 이 듀얼 시스템은 첫 번째, intentional operating system. 이게 1번이고요. which consciously attempts to allocate thoughts unrelated to the suppressed ones. suppressed ones를 우리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게 음식 생각이에요. 내가 찍어 누르고자 했던 생각이 음식 생각이잖아. 이걸 음식 생각이라고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면 의식적인 작동 과정에서는 음식과 무관한 생각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unrelated, 얘가 얘를 수식하고 있잖아. 그럼 여기 들어간 thought는 음식이 아닌 생각이라는 거지. 3번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음식 생각을, 내가 찍어 누르고자 하는 생각과 무관한 음식 X라는 생각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거다. 자, 두 번째는 동시에 unconscious monitoring process, 어떤 모니터링 과정이 test whether the operating system is functioning effectively. 1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만약에 모니터링 시스템이 encounters thoughts inconsistent with the intended ones, 의도한 생각과 불일치하는 생각을 만나게 되면, 잘 생각해봐. 의도한 생각이 뭐예요? 의도한 생각이 음식 X지. 음식 X와 불일치한 생각이면 음식 O잖아, 그러면. 이게 음식 O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내가 의도한 생각은 음식 생각을 지우는 거였어. 이것과 일치하지 않는데, 그럼 음식 생각이 맞는 거예요. 음식 OX로 다 치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it prompts the intentional operating system to ensure, 보장하라고 난리를 친다. These are replaced by inappropriate thoughts. 부적절한 생각으로 대체되도록 강제한대. 적절한 생각이 뭔데? 내가 지금 하려는 게 뭐야? 다이어트였죠? 그럼 나한테 적절한 생각은 음식 X예요. 음식 X를 떠올려야 돼. 근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음식 O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밝혀지잖아? 그러면 적절한, 즉 음식 X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대체하라고 머릿속에서 난리를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4번이 틀렸다는 거 보이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결국 여기 나와 있는 suppressed ones, appropriate thoughts, 그 다음에 뭐 어디 갔어 이거 intentional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을 싹 다 그냥 음식 O냐 음식 X냐라고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조금 잘 안 되잖아. 그러면 하얀 곰 까만 곰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여기 음식 O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까만 곰이에요. 내가 하얀 곰을 떠올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음식 X 자리에 들어가는 게 하얀 곰이야. 그렇게 싹 치환해보면 얘가 혼자 문제가 있다는 거 알 수 있고, 두 번째 풀이법은 이거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이 대체에 대한 효과가 잘못 나와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더 쉽게 풀려면 음식 OX로 싹 바꿔가지고 4번이 혼자 잘못된 얘기하고 있다 잡아내시면 됩니다. 이거 오답률 되게 높았어요. 이거 소재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치환하는 건 보통 수학에서 하는 거잖아. 영어에서 단어 치환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난이도가 있었다. 자, 그 다음 31번 가볼게요. 31번도 이거 저 첫 문장이 좀 함정인데, 자, 일단 직접 인용이잖아. 직접 인용은 웬만하면 읽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풀고 안 풀고가 정답에 별로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궁금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름 안에 뭐가 들어있냐? That which we call a rose. 자, 여기서 일단 포기를 했지. That which가 같이 나와 있으니까 뭔가 상당히 이상하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주어거든? 이게 목관되고 we call 무엇을 rose. 이렇게 묶이는 겁니다. 저 대시 주어였고 which가 목관대, call이 오형식 동사. 이렇게 묶이는 구조거든?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 우리가 장미라고 부르는 것은 with smell as sweet. 달콤한 향이 날 것이다. 별로 도움이 안 돼. 이러한 셰익스피어의 생각은 point of the difference between roses and say paintings. rose, 장미와 그림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구나. 얘는 잡아야지. 이 글의 구조는 장미 대 그림이에요. 장미 대 그림. 자, 근데 다음 문장에서 자연 물체는 예를 들면 장미. 그러니까 장미를 자연 물체라고 바꿔서 읽으면 되는 거야.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체 대 그림 속에 존재하는 물체, 이 사이의 비교다. 자연 물체는 빈칸하지 않다. 자, 근데 다음 문장을 잘 보시면 빈칸이랑 구조가 똑같지. 자연 물체는 빈칸이 아니다. 자연 물체는 수단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수단으로 간주된다를 저기 그대로 넣으면 이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요 문장이랑 요 문장이 구조적으로 똑같은 문제야. 완전히 똑같은 문장이다. Natural object는 주어진 문장을 자, 빈칸이 아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 바로 다음 문장에 they면 당연히 얘기했죠. Natural object는 수단이 아니야. 메시지와 의미의 수단이 아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가장 쉽게 이 문제 푸는 방법은 얘를 이 자리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말이 이거잖아. 해석.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똑같은 문장이니까. 그래서 5번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안 풀렸어도 괜찮아요. 조금 더 가보자 그러면. 그들은 전통에 속하지 않고 엄격하게 말하면 스타일도 없고 그들은 프레임워크, 문화와 이런 전통이라는 프레임워크 속에서 이해되지도 않는다. 대신 그들은 인지되고 또 이제 비슷한 말이거든. 인지되고 지각된다. 비교적으로 직접적으로 뭐 없이 어떤 지적인 명상, 그러니까 사고 과정 없이 즉각적으로 수용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면 알겠지만 이 문장의 난이도가 얘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위에서 풀어내면 좋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얘가 한 방에 해석이 됐을 리가 없단 말이야, 이 부분이. 분명히 여기 2번, 3번 읽으면서 하나하나씩 단어 고민해보면서 읽었을 텐데 그럴 바에는 쉬웠을 때 그냥 풀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걸 찾았잖아.
메시지와 의미의 수단이라는 말을 빈칸에 넣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선지를 봤는데 5번 있어. 그럼 고르면 되고 없으면 내려가면 되잖아요. 없으면 내려가야지. 있잖아? 있으니까 5번 고르시면 되고요. 이 뒷부분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스타일이나 전통에 의해서 이해될 수 없다. 얘네는 어떤 그런 지적인 처리 과정 없이 즉각적으로 수용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해석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내려올 필요는 진짜 절대 없어요. 괜히 어렵거든. 그러면 가능하면 빈칸은 풀 수 있는 한 최대한 적게 읽고 빨리 풀어버리는 게 정배다. 그래야 시간이 세이브가 된다. 그래서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32번 보시면 이건 유전공학에 대한 지문이었는데 필자의 유전공학에 대한 태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설마 저기서 유전공학이 따라왔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고 얘가 동사잖아. 이제 유전공학은 종종 위협으로 간주된다. 종종 위협으로 간주된다. 거의 100% 뒤에 가서 아님이라고 뒤집힐 냄새가 나지. 자, 마이너스라고 간주된다.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그러나 바로 나오네. 그러나 인간은 have been replacing diverse natural habitats. 다양한 자연 환경을 대체하고 있었어요. 인공 환경을 가지고. 대부분의 자연 환경은 이미 대체되었어. 어떤 형태의 인공 환경으로. 진짜 위협은 그러니까 필자는 유전공학이 보여주는 건 가짜 위협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유전공학의 마이너스는 이거 가짜임.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는 뭐겠어? 인간이 하고 있는 짓. 인간이 인위적으로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는 거. 이게 진짜 문제다. 유전공학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생태계를 대체한다는 게 인간의 생태계 den지가 문제다. 인간이 생태계를 대체하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지 유전공학은 죄가 없다라는 입장을 지금 필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계속 똑같이 얘기할 거야. The cloning and transgenic alteration of domestic animals makes little difference. 차이가 없대요. 유전공학적 행위들은 차이가 없다 전반적인 사정에. 반면에 the renewed interest in genetics.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반면에가 나왔어. 반면에 앞에 있는 내용이 유전공학은 문제가 없다예요. 그럼 반면에 뒤에 나올 수 있는 말은 둘 중에 하나야. 다른 문제가 있다. 또는 다른 놈이 문제를 일으킨다. 아니면 유전공학은 이렇게 플러스다. 둘 중에 하나라고. 자, 한번 생각해봐. 이 conversely 앞에 있는 말이 이거를 요약하면 유전공학은 잘못이 없다예요. 그럼 이 문장 다음에 반면에라고 쓸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라고. 다른 놈이 잘못했다 아니면 유전공학은 잘한다예요. 그게 반대 진술이잖아. 주어 부분을 뒤집으면 다른 놈이 잘못하고 있다고, 서술어 부분을 뒤집으면 유전공학은 잘하고 있다예요.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나와야 돼. 이 선입견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뒤에 읽어보시면 Renewed interest in genetics has led to growing awareness. 얘 무슨 말하고 있어? 유전공학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필자의 주장인 겁니다. 위협이 아니고 사실 플러스다. 그럼 어떻게 플러스인지를 봐야겠지? Many wild plants and animals with interesting or useful genetic properties. 어떤 특이하거나 흥미로운 유전적 특성을 가지는 동물들과 식물들이 있대. 그 다음 얘네가 다양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즉 유전공학의 순효과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전공학 덕분에 우리 저 처음 보는 식물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여태까지 쓰이지 않았던 목적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플러스로 뒤집은 거죠. 자, 그 다음에 this led to in turn a realization that 대절 이하라는 인지를 이끌었다. 왜냐하면 they may harbor tomorrow's drugs against cancer, malaria or obesity. 암이라든지 말라리아 또는 비만에 대한 미래의 약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정보는 유전공학이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거, 요 말을 찾으면 되는데 얘랑 똑같은 말이 없거든. 1번 보시면
Ecological systems are genetically pro 이거 아닐 거고 We should avoid destroying natural ecosystem 얘가 정답입니다. 근데 이게 답처럼 보이지 않지 처음에. 이 얘기가 여기 처음 나왔거든. 여태까지 풀었던 로직이랑 좀 달라요. 31번이랑 바로 비교를 해보세요. 31번은 바로 밑에 있는 문장이랑 얘랑 똑같은 말이었어. 밑에 있는 걸 그대로 예쁘게 다듬어서 빈칸에 넣으면 됐다. 얘는 이 얘기가 글 어디에 나온 적이 없어요. 추론이 요구되는 문제였다는 거지. 재진술하는 게 불가능하고 이건 넣어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필자는 결국 유전공학의 순효과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그 순효과가 뭐야? 유전공학을 통해서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이 식물들과 동물의 목적을 우리가 탐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자, 3번 보시면 이거는 유전공학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건 완전히 반대말이고 인공생물은 생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들은 그들 자신을 적응시킬 수 있다. 물리적 환경에 이것도 전혀 아니었죠. 이거는 재진술이 아닌 추론으로 푸는 문제. 어쨌든 2번 고른 데는 큰 무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자, 보시고 이거 이해됐죠? 컨버슬리를 이용해서 뒷부분 진술 뒤집는 거 이해가 됐지? 이건 뭐야? 이거 낚시인 거예요. 핑크색으로 한 거. 이거 낚시질이야. 이게 토픽이 아니었어. 그치? 자, 33번 보시면 자, 얘는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당신들 공평과 공정의 차이를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약간 다른 말이죠. 대충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는 걸 얘기를 해보면 공평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취급을 하는 걸 공평하다고 하고 공정은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또는 이미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는 걸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모든 사람한테 1,000만 원씩 주는 건 공평한 거죠. 근데 그게 공정한 거예요? 그건 기준에 따라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어. 이재용 아저씨한테 굳이 우리가 1,000만 원을 줄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근데 공평 원리에 따르면 모두에게 똑같이 줘야 된단 말이야. 자, 이런 얘기다. 필자는 이 개념을 확장할 겁니다. 인간이 동시에 비슷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should be treated equally.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 머릿속에 무슨 의문이 드는데 얘랑 같은 말 아니야? equal, similar 같은 말이잖아요. 같다, 유사하다는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다. 근데 지금 필자는 얘랑 얘 때문에 이렇게 취급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냄새를 맡았어야 돼요. 필자는 similar, 유사하다랑 equal, 동등하다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구나. 이게 같은 말이 아니구나. 필자의 견해. 이걸 잡아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런 견해는 this grounds equality not in human uniformity. 요것뿐만 아니라 but in the interplay of uniformity and difference. 공통점과 차이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인간의 이 공평함을 근거시키는 생각은 builds difference into very concept of equality. 이 equality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떤 차이를 가져온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공평하다는 방정식을 깨트린다. And is immune to modest distortion. 밑에 나와 있죠? 일률적인 어떤 평가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 Once the basis of equality changes, so does its content. 이 equality의 근거가 바뀌면 내용도 바뀐다. Equality는 involves equal freedom or opportunity to be different. 공평함이란 동등한 기회 또는 자유를 포함한다. 다를 자유를 포함한다. 그 다음에 인간을 취급하는 것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요구한다. 우리로 하여금 take into account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고려하도록 강제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필자는 이거를 기계적인 평등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야. 기계적 평등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퀄리티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생각하겠다라는 게 필자 입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후자가 관련이 없다면 후자가 뭐예요? 얘가 전자고 얘가 후자지. 차이점이 관련이 없다면, 즉 차이점이 없다면, 두 명의 사람 사이에 차이점이 없다면,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둘 다 고려해야 된다 그랬어. 근데 차이점이 없어. 그럼 공통점에 근거해서 평가하면 되는 거지. 얘 둘 다 인간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것만 가지고 취급하면 되는 거라고. 후자가 없으면. 자, 반면에 차이가 있으면, 즉 difference가 있다면 it requires differential treatment. 다른 취급이 필요하다. 동등한 권리는 똑같은 권리를 얘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individuals with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and needs. 다른 문화적 배경과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은 빈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 들어가야 돼요? 다른 취급을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거겠지. 그래서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Require different rights to enjoy equality. 이 공평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예시를 줄게. 이게 아마 이게 제일 와닿을 거예요. 수시 정시 있잖아. 이거 왜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학력고사로 줄 세워가지고 뽑았잖아. 그게 공평한가? 기계적으로는 공평하지.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시험을 보고 똑같은 등수에 따라서 대학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그게 과연 공정한 기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의문이 던져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긴 그래도 수도권이지만 저기 촌구석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거기서 대치동, 분당 애들이랑 경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력고사 잘 볼 수 있어?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기회를 주고자 처음에 수시제도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이 얘기거든. 딱 이 사례야. 여기서 뭐 이제 민생지원금 이런 걸 얘기하면 약간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좀 넘어가도록 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공정하다는 것은 기계적 평등에 의존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공통점, 즉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지만 차이점, 거기는 아무래도 인프라가 도시보다 덜하다. 이런 거를 고려해서 적절한 기회를 각자에게 균형 있게 배분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돼요. 이거는 소재가 조금 어려웠지? 소재가 어려웠다. 여기서 그 소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equal이란 단어가 similar이랑 다르다는 근거가 첫 문장에 있었던 거야. 저걸 잘 잡아내면 필자는 equal이란 단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거랑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겠구나 라는 단서를 잡아낼 수 있었다. 요거 1번입니다. 잘 풀었죠? 자, 34번 보시면 얘는 이제 진짜 어렵단 말이지? 프로토피아는 되는 과정이다. 도착지가 아니고 과정이다. 프로토피안 모드에서 Things are better today than they were yesterday. 어제보다 오늘 더 좋다. 물론 아주 조금 좋지만 아주 작은 개선이다. The pro는 process 또는 progress를 의미한다. 이런 작은 진보는 급진적이지 않고 흥미롭지도 않다. 프로토피아는 거의 새로운 문제를 이익만큼이나 만들어내기 때문에 놓치기 쉽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이랑 여기까지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윗부분까지는 점진적 개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 점진적으로 나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not exciting까지의 내용입니다. 다 같은 말 하고 있지? 자, 근데 갑자기 이 점진적 개선을 놓치기 쉬운 이유를 얘기하면서 두 번째 주장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이거를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 보세요.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난데 새로운 이익만큼이나. 그래? 오늘날의 문제는 어제의 기술 진보에 의해 발명이 된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환경오염 있잖아. 이거 우리 때문에 발생한 거야? 이거 아니야. 이거 영국 산업혁명 해가지고 지금 지구가 이 꼬라지가 난 거라고. 오늘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들은 과거에 책임이 있는 거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오늘날 기술적 문제가 뭐예요? 전력 부족. 여기에 대해서 원자력을 쓰고 있는 거지. 지금 문제 없어.
100년 후, 200년 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과거와 현재가 비가역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200년 뒤에 지구 상태가 우리 알 바는 아니잖아. 우리 그냥 우리 잘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한 사람들이 나처럼 생각한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러한 순환적인 확장은 뭐에? 문제와 해결책의 순환적인 확장은 빈칸이다. 여기서 문제를 가장 깔끔하게 풀려면 이거 두 개 관계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인지 못한 이유가 뭐였어? 문제와 해결책이 병존한다. 이게 병존하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게 가려진다라는 거였잖아. 그러면 순환적 확장, 문제가 생기고 해결을 하고 또 문제가 생기고 해결, 이게 그러면 그래프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야. 해결을 했어. 그러면 전체 이제 효용이 증가했다가 문제가 생기고 증가했다가 문제가 생기고 증가했다가 문제가 생긴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유감스럽게도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 마치 전체 인류의 효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이거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선지 보시면 conceals the limits of innovation at the present time. 현재에서 혁신의 한계를 감춘다. 현재의 혁신의 한계를 감춘다? 이거 현재가 아니었는데? 이거 아니고. 2번 makes it difficult to predict. 미래겠지. 이거 아니고. motivates us to quickly achieve a Protonian civilizations. 우리로 하여금 빠르게 이 프로토니안 문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단 확실히 얘는 아닌 것 같아. quickly는 일단 절대 아니야. 점진적인 과정이다. mild progress라고 계속 필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 hide the steady accumulation of small net benefits over time. 이 작은 이익의 축적을 가린다. 요거 두 개 사이의 관계가 이거였잖아. 점진적 개선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주 천천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순환적 확장은 점진적 개선을 가린다. 요 두 개 이용한 거 그대로 빈칸에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4번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이고, 근데 아마 이렇게 풀긴 쉽지 않았을 거니까, 자, 밑으로 가보시면, ever since the Enlightenment and the invention of science, 이 과학의 발명 이후에, we've managed to create a tiny bit more. 조금 더 만들었어. 조금 위로 갔어. 우리가 파괴한 것보다. 즉, 마이너스보다 아주 조금씩 진보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얼마 안 되는 아주 작은 차이가 수십 년간 쌓였다.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 진보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예를 들어 20이 올라갔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19가 생겼어요. 모든 문제와 모든 문제점을 그냥 단순한 수치로 나타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효용이 20 올랐고 19 낮아졌어. 그러면 결국 이거 플러스 1이잖아. 이게 눈에 보이냐고. 이거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눈에는 야 이만큼 개선이 있었지만 이 문제가 너무 커. 이걸 합했을 때 얘가 결국 플러스로 나온다는 게 눈에 안 보인다. 근데 얘가 쌓이고 이게 5년만 쌓여도 플러스 5고 50년 쌓이면 플러스 50이에요.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야.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진보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답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 뒷부분까지 숫자를 봤으면 조금 더 쉬웠을 거고 그게 아니었어도 요 1, 2번 주장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자, 35번은 답 3번이고요. 36번 보시면 자, 얘를 보면 보자. 5세기에 저 양반이 인간이 모든 것의 측정치다. 측정 기준이다라고 얘기했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게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느낀데 너 뭐 돼? 이렇게.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얘한테 야 너 뭐 돼? 물어볼 수 있는 거야. 내가 기준이니까 얘한테 너 뭐 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이렇게 느낀대요. Ability set to make us human. 야, 이게 설마 이거 능력이 말했다라고 해석한 사람 없을 거야. 즉,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능력은 모두 존재한다. 다양한 정도로 다른 동물들에게. A 올 수 있어요? 특별히 못 올 이유가 있나? 얘에 대한 반박 진술이죠. 근데 여기 보면 필자가 여기에 대한 이미 부정적인 툴을 드러냈어요. 그치? 얘 끊어지는 근거는 없다. B.
We assume that. 우리는 추정한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라고. 아, 얘는 얘랑 똑같은 말이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A가 주어진 문장에서 끊어진다. 그건 아니야. A 올 수 있어. 올 수 있는데 B가 주어진 문장이랑 똑같은 말이죠. 그럼 B 연결하시면 됩니다. 얘를 X로 처리하는 건 안 돼. 그건 안 되는데 얘를 셈으로 처리하고 나니까 얘가 아 이게 동그라미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건 가능하다. 충분히. 이건 괜찮죠? 주어진 문장이랑 완전히 똑같은 말이니까 우리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라고 추정한다. 우리는 세상한테 너 뭐 돼? 라고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말. 완전히 똑같은 말. Just as different models of automobiles each have an engine, drivetrain, four wheels, doors, and seats. 다양한 형태의 자동차들이 모두 엔진과 미션과 바퀴 4개, 문 4개, 뭐 좌석 이런 거를 가지는 것처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르다 in terms of our outside contours. 외부에서 조금 다르고 and a few internal tweaks. 내부에서는 거의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일단 얘는 못 올 게 확실하지. 얘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 자, 그럼 B 먼저 둔 다음에 A냐 C냐 결정하셔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풀면 돼요. 그다음 B에 보면 그러한 추정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간과하도록 만든대. 그러한 추정이 뭐예요? 인간이 세상의 기준이다. 라는 추정이 실수다. 이거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A 보시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능력들이 모두에게 존재한다. 척추가 있는 동물들은 모두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장기를 가지고 있고 신경만 가지고 있고 호르몬과 행동을 가지고 있다. 이거 싹 다 뭐야? 싹 다 공통점 얘기하고 있죠. 이만큼 공통점 얘기하는데 이 밑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이브한, 즉 멍청한 자동차 구매자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관만 본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얘랑 똑같은 말이지. 다 똑같다. 사실 별 차이 없다. 같은 말. C 마지막에 근데 그 별 차이 없음에도 사람들이 멍청하기 때문에 외관만 보고 결정한다. 문제 제기가 마지막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시고 요렇게 잘라가지고 이만큼이 한 덩어리 얘가 문제 제기다. 이렇게 풀 수 있겠지. 이렇게 연결해서 푸는 겁니다. 이거는. B를 첫 선지에 두시고 C 머리랑 A 전체가 똑같은 말, C 꼬리는 혼자 다른 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C는 어차피 첫 선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경우에서는 B, A, C밖에 없다. 이렇게 푸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얘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예요. 잘 푸셨고 2번이고 37번을 보자. 37번도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자, 일단 주어진 문장부터 보시면 어떤 예술 작품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뒤에 있는 거는 예술 작품의 예시이기 때문에 굳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예술 작품의 예시로 뭐 이제 유화라든지 수채화라든지 스케치나 조각물이다. 근데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할 것 같잖아. 딱 봐도. 넘어가시고 A. 최고의 보관 결정은 어디에 집중하지 않아? 영역에 집중하지 않는다. 또는 questions of monetary value, 어떤 재정적 가치에 집중하지 않는다. A 올 수 있죠. 결정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아, 최고의 결정은 이런 데 기준을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이거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최고의 결정은 여기 근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근거하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A가 끊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올 수 있어. B는 어때? 얘는 단절이지. 얘는 단절이에요.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지? 얘 있잖아. 저거 나와 있으면 앞에 똑같은 거 하나 더 있어야 돼요. Art can also carry라고 하려면 앞에 art carries 뭐 이게 있어야 돼. 예술이 기능 1번을 가진다. 또한 기능 2번을 가진다니까 B는 확실히 안 돼. C. Art can serve. 그래, 이게 기능 1번이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됐죠. 특별한 문제 없으면 B랑 C랑 B는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능 1번, 기능 2번. 자, 그럼 우리한테 있는 선지는 A, C, B냐?
CBA냐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왜냐면 상식적으로 얘가 이 사이에 들어갈 이유는 없거든. 얘는 이렇게 판단하지 마라라는 얘기고 얘는 예술의 기능 1번, 예술의 기능 2번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A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결정적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요거거든. 문제 읽어보세요. 예술적 가치와 어떤 예술의 이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은 중요하지만 그들은 are not what motivates archival preservation. 그들은 동기부여시키는 것이 아니다. A가 어떻게 돼 있어? 최고의 결정은 이런 곳에 근거하지 않는다. 이런 곳이 이거 두 개였어요. 이게 이거 두 개 얘기하는 거야. 여기 근거하지 않고 여기 근거하지 않는다가 그들은 동기부여를 주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얘랑 얘가 재진술 관계였던 거지. B 아래쪽이랑 A 머리가 재진술 관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자 그래서 A의 마지막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게 아니고 최고의 보존법은 이런 것에 근거해야 된다가 이거예요. What evidential value exists and what is best for the item. 만약에 잘 봐봐 만약에 여기 두 개가 얘랑 같은 말이었잖아 그럼 거꾸로 A, C, B가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이 B랑 C에서 제시한 기능 1, 2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A를 뒤쪽으로 빼는 거예요. 이만큼까지 C부터 A 앞토막까지는 잘못된 보존 방식. A 끄트머리가 정확한 맞는 보존 방식이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CBA로 그릴 수 있지. 답 5번이고 자, 그 다음에 38번 볼 건데 얘는 이런 방법이 있다. 일단 주어진 문장을 안 읽고 풀었을 때 단절이 특별히 느껴지진 않아요. 그냥 괜찮은 것 같아. 별로 단절이 없어 보인다. 근데 주어진 문장을 읽어보니까 나중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문제가 해결됐대. 근데 앞에 있으면 You can deal with this by labeling each copy of the handout in turn with the initial of each those present.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는 그럼 문제 해결됐겠지. 셀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위에 가보시면 As long as you do not run out of copies. 그래, 이거 예시잖아. 여기서 확장된 예시잖아. 얘까지 붙어가지고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푸셔서 3번에 넣으시면 됩니다. 얘는. 이렇게 풀 수 있나?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3번이 단절처럼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근데 위에 가보니까 이게 3번 앞에 있는 문제 해결의 뒷부분 예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지.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고요. 자, 39번 갈 때 내가 특이한 거 하나 보여줄게. 당신들은 삽입 문제를 풀 때 그냥 회차에 2개 있으니까 빨리 풀어버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풀겠지 당연히. 근데 난 이제 이 문제를 되게 많이 볼 거 아니야 이런 문제들을. 특이한 패턴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삽입 문제에서 단절이 안 보이는 경우의 대부분은 이 구조입니다. 오늘 하는 것 중에 이것만 잘 기억해도 개꿀이다. 이 구조에서 얘가 삽입문이잖아? 이거 단절 잘 안 보여, 그러면. 이거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시를 얘기해볼게요. 나는 콜라를 마시지 않는다. 대신에 사이다를 마신다. 이거잖아. 인스테드 앞뒤로 부정, 긍정 뒤집히는 건 이제 충분히 우리 이해를 했죠? 얘 없다고 해서 내가 콜라 안 먹는다라는 진술이 불완전해지진 않아. 괜찮나? 나는 콜라를 안 먹는다. 대신에 사이다 먹는다. 대신에 사이다 먹는다가 빠졌다고 해서 이 글이 불완전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rather instead로 시작하는 문장이 여기 있잖아. 거의 대부분 단절이 안 보일 거야. 풀 때는 이걸 여기 용하면 되겠지. 얘가 나왔다는 건 부정문 뒤에다 갖다 박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정문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 There's nothing 어쩌고저쩌고 이거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4번 고르면 돼요. 시간 없으면 이렇게 풀어도 된다. 전체. 우리가 맨날 쓰던 논리를 거꾸로 적용을 시킨 겁니다.
요게 빠져있으면 안 보이니까 차라리 그러면 아니 우리가 저 39번 번호만 봐도 이게 처음에 rather로 시작한다는 건 알 수 있잖아. 원칙적으로는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보이잖아. rather instead는. 심지어 이게 요 중간 부분에 들어져 있고도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 있잖아. 이게 rather instead인 거는. 만약에 rather instead로 시작을 한다. 근데 뒤에가 긍정문이다. 그러면 그냥 부정문 뒤에다 넣어버려라. 그럼 맞아요. 그 다음 4번입니다. 뭐 읽고 푸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보다 이렇게 푸는 게 쉬울 것 같아.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0번 보시면 얘는 A를 찾기는 괜찮은데 B 찾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A는 여기서 나오거든? 근데 B가 저기 들어가야 나오기 때문에 일단 A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자고. 아, 그리고 그 40번을 수능에서 딱 만났을 때 얘를 읽게 되는 거에 대해 너무 억울해하지는 마세요. 원래 이걸 읽는 지문이야. 원래 이거 읽으라고 된 문제다. 이제 우리가 편법으로 안 읽고 풀고 있었던 것 뿐이지 원래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믿으면서 100 이하라고. 물질주의가 keeps them from A social values.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keep A from 동명사. 이거 아니겠어? A가 동명사 못하게 하다 이 구조죠. 그렇지? 자, 그러면 믿는다. 물질주의가 그들로 하여금 사회적 가치를 A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믿으면서 간단히 얘기하면 얘랑 얘가 정확히는 이 덩어리랑 얘가 반대말이어야 돼요. 얘가 이거 못하게 한다며. 사회적 가치를 A하지 못하게 한다. 물질주의가. 물질주의가 뭐야? 돈이면 다 된다 이거잖아요. 사회적 가치가 물질주의의 반대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럼 이거 추구예요. pursuing, holding, pursuing. denying은 아닐 거고. 이거 괜찮나? social value가 사회 통념상 생각했을 때 물질주의의 반대말이다라는 거 잡으면 풀 수 있다고 이거. 그럼 여기까지 됐어? feel detached from most others.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느낀다.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처음에. But this is actually a fairly piquant concern. 자, 그러나 이것은 사실 굉장히 삐한 걱정이다. 그럼 여기서 불필요한 걱정이다, 보편적인 걱정이다. 둘 다 되죠. 정확히는 this를 뭘로 잡냐에 따라서 둘 다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이 글로 들어가 봐야겠지. 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they often feel isolated. 요거 같은 말이죠. 그들은 feel detached. 그러나 보고에 따르면 people were surprised and excited to find that others share their views. 그들의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 this가 뭐였던 거야? 이거였던 거예요. 이 메테리얼리즘이 소셜 밸류를 저해하고 있다라는 믿음은 사실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모두가 동의하는 걱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푸는 방법, keep A from 동명사를 이용해서 A의 반전관계를 찾아가지고 일단 추구를 써놔야 돼. 저걸 써놔야 우리가 B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야. 이거 깡으로 읽고 풀려면 되게 오래 걸려요. 글도 어려웠거든? 또 그렇게 풀기 어려웠을 거고, 얘를 이용해서 A를 확정해 놓고, 그럼 이 this의 해석에 따라서 unnecessary, comment이 양립 가능하다. 그럼 글로 들어가서 똑같은 말을 찾아야겠다 하니까 share their views라는 말이 있었어. 그대로 이용해서 comment, concern 이용하면 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1등급 비율은 5.75, 2등급 비율은 17.7%고요. 혹시 안 풀었던 것 중에 틀렸거나 질문 있는 거 있으면 갖고 오시고 나머지는 가셔도 됩니다.